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정상학 동지, 리희용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건설에 참가한 단위의 지휘관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독창적인 수도건설 구상과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을 벌이고 있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보통강 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특색있게 건설되고 있는 인민의 리상거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기의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주택구 건설 종용을 의뢰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연 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택구를 형성하니 보기가 좋다고, 산비탈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건축 미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건설하는 다락식 주택구의 본보기가 창조되었는데, 이러한 건설 경험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영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종에서의 건축 발전과 우리 당의 건설 정책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를 미약성에서뿐 아니라 매 주택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주택지구를 애돌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걸음길도 잘 내주고 교통수단 배치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다락식 흙막이 벽들을 건축 미학적 현지에서 잘 따져보고 예술적으로 처리하면서 주택 구획과 그 주변 원림 녹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사 속도가 빨라지는 데 맞게 설비와 자재보장 대책을 제때에 따라 세워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통강반의 공원들을 더 잘 꾸리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강의 수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은 평양시를 보다 현대적이고 문명한 도시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건설을 질적으로 다그쳐 도시 주택 건설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도와 지방 도시들의 현대화 문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시건설 계획을 잘 세우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물과 시설물, 도로, 녹지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인민들의 생활에 최대한 편리하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보장하여 줄 수 있게 호상연관 속에서 계획하고 배치하며 도시의 특징을 창조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매력적이며 독특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의 행정구역 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심의해 볼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건설자들의 애국 충성심으로 하여
보통당 강한 지구에 142일 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큰 물 피해를 입은 신흥군 읍지구의 주민들이 18일 삼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에서 그들은 지난 8월 1일과 2일 사이에 쏟아진 폭우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남게 되었다가 어머니당의 한량없는 사랑을 가슴 벅차게 받아하는 데 대해 언급하면서 일가 친척들도 이 불행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누구보다 먼저 자기들이 당한 재난을 아시고 한없이 자유로운 품에 따뜻이 안아주신 분은 경의하는 원수님이시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하는 사랑만 해도 과분한데 이제 새 집까지 동실하게 지어주시니 이 세상 만복을 우리가 다 독차지한 것만 같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건강과 안녕을 삼가 축원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지시를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군민협동작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큰물 피해 복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신흥군 큰물 피해 복구 전투장에 달려나온 인민군 군인들은 공사 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고 살림집 건설을 더 세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부대별 사회적 경쟁을 힘있게 벌여 살림집 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빠른 기간 안에 결속한 이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벽체 축조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을 높이 받들고 작업의 초석을 받을 때로부터 군 3일 만에 기초 군차가 기초 타입 공사를 끝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벽체 축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 아파트 살림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위대한 우리 민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 집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는 살림집 건설의 속도뿐만 아니라 질 보장을 위해서 시공의 요구대로 살림집 건설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명령이라면 오직 알았습니다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인민군의 투기의 기질이고 배짱입니다. 현재 건설장에서는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끝내자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살림집 건설 완공, 이것으로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요리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신흥군 큰물 피해 복구 전투장에서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의 화선식 경제 선동은 건설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면서 군인 건설자들을 새로운 미운 창조회로 적극 공무 추동하고 있습니다. 평양 청진 사이에 도로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함흥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피해 복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투쟁 정신과 투쟁 본때로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이며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중앙 군사위원회 지시를 받들고 피해 전투장으로 달려나왔을 때는 정말 여기가 험악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라는 자을 가지고 만수천 입방에 되는 토량과 막도를 단 이틀 만에 와닥닥 해제끼고 다음 끊어진 구간으로 또다시 달려나가서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조금도 놓침이 없이 나머지 구간을 훌륭히 완공했습니다. 다른 모든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피해 복구에서도 기동로 개척이 초점입니다. 길이 열려야 세멘트, 혼속, 복구 자재 물자들이 제때 복구 전장에 제때 가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끊어진 도로 구간들을 시급히 복구해서 하나로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개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최단 시간에 복구해내자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번 비에 도로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때만 해도 도로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걸 인민군대가 단 3일 만에 이 도로를 형성해놨습니다. 이거 피해 복구에서야 응당 주인 우리가 부시를 해야겠는데 인민군대가 제일 방대하고 어렵고 힘든 공사를 맡아가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군인들의 이 투쟁 기풍, 일본세를 일어난다면 그 어떤 행판 자연재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신심이 생깁니다.
함흥시 동웅산 구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 군인들과 어깨 겹고 큰물 피해 복구에 결정적 돌파구로 되는 기동로 개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맡은 도로 로반 공사의 총 송토량의 80% 개선을 돌파한 이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 집중해서 공사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공사에서 가장 난 문제가 물길 돌리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물길은 이렇게 흘렀대는데 이번에 우리 물길 돌림으로써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딴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고 나니까 많은 양의 혼석과 또 자동차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물길 돌림으로써 공사량의 현재 80% 기술에 들어섰으며 또 공사를 지길에 앞당길 수 있는 합관정말 열어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연대기들마다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청년들의 위훈도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달에 쳐오르는 불길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비롯한 12호 상의 영상작품을 모셔내오고 장렬하게 희생된 김철주 사범대학 음악미술학부 음악과 학생이었던 18살의 공화국 영웅 유경화 동지도 있습니다. 유경화 영웅과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생들은 오늘도 그의 위훈을 뜨겁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생에 잊지 못할 유경화 동무. 지금도 실습지에 불이 붙었을 때 잠에 든 동무들을 안타깝게 불러 깨우며 힘겹게 동무들을 이끌어가던 유경화 동무를 생각할 때면 무서운 그 불길 속에서 수령길 싸움이 참다한 기감을 보여주고 심장의 거동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동무들까지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언제나 피리라 태양의 꽃으로 끝까지 따르리라 태양의 위성되어 심장으로 지키리라 우리의 장군님을. 이것이 그가 남긴 시의 한 대목입니다. 유경화 동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경화 동무와 함께 대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특별히 좋아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이 노래였습니다. 경화 동무는 이 노래를 제일 사랑하고 이 노래의 구절마다에 자신의 생활을 비춰보곤 하였습니다. 경화 동무가 제일 사랑한 노래 그대가 한 그루 나무라면은 이 몸은 아지의 피눈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데도 흙이 뿔리 덮어주리라. 정말 경화 동무의 대학생활 순간순간은 이 노래의 가사에서처럼 청춘을 살기 위하여 삶을 불태워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자신의 생을 바치어 이 세상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지켜낸 18살의 초녀대학생 유경화 동지에게 주 제94 2005년 5월 17일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여 총리들의 모범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영웅이 우리 곁을 떠난 때로부터 어느덧 1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모교의 청년 대학생들의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유경화 동지가 그처럼 사랑했던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이 노래를 우리 청춘들이 대를 이어가며 부르고 그리고 영웅 동지의 참된 삶과 몫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공화국 영웅 이 유경화 영웅 동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청춘을 빛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우리 청년들이 모범으로 되고 또 기감으로 됩니다. 18살의 꽃다운 청춘. 진정 그는 길지 않은 자기의 한 생으로 수령결사옹이의 인생의 영광도 감 높은 영예도 있음을 천만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었습니다. 청춘의 그 나이 묻지를 마라 순간을 산데도 가볍게 살리라고 노래 부르던
유경아 동지의 고귀한 몫은 오늘도 당우리의 조국을 위해 청춘을 빛내어가는 수백만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맹맥히 살아 거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가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일어나 애국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각지 청년들의 투쟁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위훈과 혁신의 창조되는 일터마다에서 청년 돌격대 활동은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지금 계속 종합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이 성과들을 보면 청년 돌격대의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석탄공업 부문에서만도 올해 8개의 이 청년 돌격대가 조직됐고 또 42여 개의 청년 돌격대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다는 소식이 종합되었습니다. 전국의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 인민경제 선행 부문들의 용약 달려나가면서 이 청년 돌격대들이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또 현재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250여 개의 청년 돌격대들,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기술혁신 청년 돌격대원들이 청년절을 앞두고 그 활동이 더욱 맹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굴진 실적으로 새 탄밭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석탄 증산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석탄공업 부문의 청년 돌격대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탄광의 첫 김용청년돌대 대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돌격대 대원들이 석탄 생산을 위해서 뛰던 모습이 정말 저의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세대 차례입니다. 제일 힘든 전선을 맡아가지고 우리 돌격대가 탄광에서 제일 먼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막장 조건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안반질이 얼마나 굳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집단의 탄압입니다.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청년 돌격대 활동은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의 튼튼한 미천으로 돼서 수많은 혁신자들과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 10차대에서 응하는 총구서동지의 소환을 받아 안고 지금 우리 황천의 청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모든 직장들의 청년 작업반이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탄원에 나섰고 동양내로 생산 전투로 이거 끌어본지는 이 전투 현장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이거 우리 청년 작업반원들이 서 있습니다. 전후 천리마대가 소식이 기업선의 전 세대들은 맨손으로 3,000톤 프레스를 만들어서 위대한 순이에게 기쁨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업선의 모든 청년들도 전 세대들처럼 살자고 한교대 더하기 운동, 다기대 다루기 운동을 진행해서 중산 예비를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침목 생산 돌격대와 그다음에 기관차 수리 돌격대, 화차 수리 돌격대를 등 거의 모든 초급 조직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청년 돌격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 해서 한 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에 10여 명의 청년 기관사들이 올해 연간계획 수행을 앞당겨 끝냈고 3, 4분기 계획 완수자,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콩물로해서 수십 정도의 농경지가 이제 하게 되고 우리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주는 이 수용철 호환을 우리 힘으로 다스리자 이 결심을 품고 이제 청년돌격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기에 이제 청년기동일 선전대 활동과 화성시 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청년돌격대 활동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사상동원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절을 맞으며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조직과 동지들의 사랑과 믿음 속에 청춘의 자서전을 긍지높이 수놓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실화연단을 조직해서 청년들이 맡겨진 혁명 초소마다에서 위훈 창조의 기수, 미덕과 미풍 선구자의 경례를 떨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준 위대한 품이 있어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을 사랑의 한 품에 하나 뜨겁게 보살펴 주시는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의 품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품, 죽었어도 영원히 안겨살 위대한 품입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시기 낳아준 부모와 피를 나른 형제들마저 단념했던 자신들이 청년동맹 조직의 지도와 방조 속에 오늘은 노력 혁신자로 위훈 창조의 기수가 돼서 청춘의 감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고 당의 촉구대 결사대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의 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조 높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하의 나날 영웅적 위훈을 세운 전승세대들, 천리마 시대의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웠어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청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본분을 다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농업전선이 세차게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홍단군에서 수학기와 수성기재들을 총동원해서 밀수학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보시다시피 이 밀대가 젖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이 재해성 영향으로 때없이 비가 내리다 나니까 지난 시기에 비해서 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게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 리대식 수확기들과 바퀴식 수확기들을 배합해서 집중적으로 해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밀보리 수확에서 운전공들이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리 나라를 허실없이 제때에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밀보리 수확기 운전공들과의 사업을 잘 짜고 들어 매일 망가동을 보장하여 30정보 이상의 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볼일대리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토끼 기르기를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회룡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회룡시 창역허급중학교의 성과와 경험을 시안의 모든 학교들의 논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토끼 기르는 과정이 모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나라 살림새 보탬을 주는 계기와 공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토끼 기르는 상식도 넓히고 제 손으로 토끼 기르는 법도 배우고 또 주변 사람들의 흔한 약초를 깨서 자체로 수의약도 만들면서 실지 실정 속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가정들에서 2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르고 초급단체별 토끼 기르기 경쟁을 힘있게 벌여 최근에만도 고급반 1학년 학생들이 20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길러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토끼 정축에 힘을 넣어서 한 해에 1000마리 이상 새끼 토끼를 시안의 학교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기를 좁게 먹이면서도 짧은 기간에 준처리를 높일 수 있는 400마리의 우량적 토끼를 확보해놓고 토끼 서도원들이 육화를 높여서 검진과 우리소독을 중상하면서 성장 단계별로 따르는 모기 단위를 옳게 형성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 보장에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량 토끼를 지난해 말에 50마리를 더 확보해놓고 마리수를 늘리게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기르면서 보니까 모기 보장 대책과 함께 수입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 바퀴내식의 혹시등병과 소화불량성이 나타나는데 폐사율이 높았습니다. 토끼를 먹이면서 보니까 토끼 기르기 상식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사양관리와 수입 방역 대책을 따라 세운다면 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토끼 마리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20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70만여 명이 또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습니다. 19일에 이어 연 이틀째 하루 감염자 수가 70만 명 개선으로 등록됐는데 이것은 하루 감염자 수가 80여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가장 높은 기록으로 됩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대비해 볼 때 3배 이상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지난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여름철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한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철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와 치사율이 높은 람다 변이 비루스 등 각종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해서 전염병 상황이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2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1148만여 명, 사망자 수는 하루 동안 1만여 명이 더 늘어나 442만 6,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의 전염병 형세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일 하루 동안 25만여 명의 감염자와 약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의 사망자 수는
세계적인 사망자 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일에도 하루 감염자 수가 25,150여 명으로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루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베이징 비행장의 주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확산으로 중국 국내에서는 지역 간의 이동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도 전염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봉쇄 조치를 9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바르현에서 최근 산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날째 일고 있는 산불로 18일 현재 사상자 수는 2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7,000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약 1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바람 방향이 주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진화 작업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주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도시가 바다 물면의 계속되는 상승으로 물에 잠기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해안 도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950년 이래 바다 물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바다 물면이 해마다 계속 상승해서 해안 도시가 점점 잠기고 있으며 해안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인공장벽 건설을 비롯해서 가능한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다 물면 상승으로 초래되는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곽산, 연안, 김책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라선시와 경운군을 비롯한 이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적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는 폭우,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농경지들이 류실, 침수되거나 산림집을 비롯한 도로, 철길 등이 파괴되지 않도록 물배기 시설물들과 강하천 제방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과 함경 남북도 라선시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라선시에서는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8월 22일 일요일, 음력으로 7월 보름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 라선시에서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소이안 중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일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번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전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저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는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다가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